서기 660년 한반도 남서부 사비성 너머로 백제의 들판은 초여름 곡식의 향기로 가득하다. 일천리 강토 위로 678년간 이어진 왕국의 숨결이 흐른다. 칠지도를 휘두르며 바다를 건넌 왕국. 일본의 문화를 전하고 중국 황제와 어깨를 나란히 한 왕국.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영광은 단 하나의 숫자 앞에서 무너지려 한다. 13만.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병력의 규모다. 여기에 신라 김유신의 5만 대군이 더해진다. 18만 3천.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백제를 향해 쏟아지는 강철과 칼날의 물결이다. 북쪽 바다 너머에서 1900척의 전선이 움직인다. 그 함선들의 돛이 수평선을 가린다. 마치 거대한 쇳대가 하늘을 뒤덮듯 바다 전체가 붉은 깃발로 물든다.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노 젓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린다. 당군 장군 소정방. 그는 60세의 노장이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전장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는 서역의 돌궐을 격파했고 북방의 거란을 무릎 꿇렸다. 그리고 지금 그는 백제라는 왕국을 지도에서 지우기 위해 온다. 동쪽에서는 신라군이 움직인다. 대장군 김유신. 그는 이미 수십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전설이다. 그의 창이 가리키는 곳마다 적은 무너졌고 그의 말발굽이 짓밟은 땅마다 신라의 깃발이 꽂혔다. 그는 지금 5만 명의 정예를 이끌고 백제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눈다. 갑옷의 비늘이 햇빛에 반짝인다. 창날이 아침 이슬에 젖는다. 그들은 말이 없다. 그저 묵묵히 남쪽을 향해 행군한다. 만약 백제가 무너진다면 한반도 서남부의 요충지는 사라진다. 만약 백제가 무너진다면 일본 열도로 향하는 문화의 다리가 끊긴다. 만약 백제가 무너진다면 678년간 켜켜이 쌓인 역사와 예술, 건축과 철학,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재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동대 향로가 녹아내린다. 미륵사 석탑의 그림자가 적군의 깃발에 가려진다. 백마강의 물결이 피로 물든다. 그러나 백제의 궁궐에서 의자왕은 술잔을 기울인다. 그는 20년간 왕좌에 앉았다. 즉위 초에는 신라의 40개 성을 빼앗은 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간신들에 둘러싸여 있다. 충신 성충과 흠수는 감옥에서 죽었다. 그들의 마지막 말은 경고였다. 신라와 화친하십시오. 당나라를 경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의자왕은 듣지 않았다. 그는 궁전의 연회에서 웃는다. 심하들은 아첨한다. 창밖에서 정찰병들이 긴급 보고를 올리지만 그 보고서는 좌평들의 손에서 멈춘다. 그리고 660년 음력 6월 운명의 문이 열린다. 소정방의 13만 대군이 덕적도를 출발한다. 당군의 함선들은 서해를 가로질러 거센 파도를 뚫고 금강 하구를 향한다. 동시에 김유신의 5만 대군이 신라의 국경을 넘는다. 그들은 백제의 동쪽 경계를 따라 남진한다. 목표는 하나,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다. 백제의 변방 수비대는 그제야 알아차린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당군은 이미 금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다. 그들의 전선은 백제 함대의 저항을 받지 않는다. 백제 수군은 준비되지 않았다. 요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변방의 성들은 각자 고립되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모른다. 당군은 중간 거점을 무시한다.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사비성뿐이다. 돌경로를 따라 그들은 폭풍처럼 내륙 깊숙이 밀려든다. 음력 7월 9일 황산벌. 지금의 충청남도 논산 땅. 이곳에서 백제는 마지막 희망을 건다. 대장군 계백. 그는 의자왕이 급히 불러낸 구원의 칼날이다.
그는 달소리라는 직위를 가진 백제 최고의 장수 중 한 명이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병력은 5천 명뿐이다. 김유신이 이끄는 5만 신라군을 막아야 하는 숫자다. 10대 1, 불가능한 전투다. 그는 그것을 안다. 그의 부하들도 안다. 출정하는 아침, 계백은 집으로 돌아간다. 그의 아내가 문 앞에 서 있다. 어린 자식들이 아버지의 갑옷을 만진다. 계백은 그들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전쟁터에서 본 적 없는 슬픔이 고인다. 그는 말한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대들은 적의 포로가 될 것이요. 적들에게 욕을 당하느니 백제인으로서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소. 그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는다. 저희는 남편을 따르겠습니다. 계백은 칼을 든다. 그의 손이 떨린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는다. 검은 머리가 바닥에 떨어진다. 어린 울음소리가 끊긴다. 계백은 피 묻은 칼을 닦고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른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아무 감정도 없다. 그저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다. 황산벌에 5,000명의 결사대가 도착한다. 그들은 전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계백은 그들 앞에 선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오늘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하루만 버티면 된다. 사비성이 준비할 시간을 우리가 피로 사는 것이다. 그는 창을 든다. 그는 외친다.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살고 뒤로 물러서는 자는 죽는다. 병사들은 함성을 지른다. 그들의 목소리가 평야를 뒤흔든다. 신라군이 수평선 너머로 나타난다. 5만 명. 그들의 깃발이 하늘을 가린다. 땅이 떨린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보다 크다. 김유신은 높은 언덕에서 전장을 내려다본다. 그는 백제군의 규모를 본다. 5천. 그는 비웃는다. 저들은 미쳤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경계의 빛이 스친다. 저렇게 적은 수로 나선다는 것은 그들이 죽을 각오로 싸운다는 뜻이다. 첫 번째 교전. 신라 선봉대가 돌격한다. 계백의 결사대가 맞선다. 백제군은 수액기 진영을 이룬다. 그들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적의 중심을 정확히 찌른다. 창이 부딪힌다. 칼이 부서진다. 비명이 터진다. 피가 흙을 적신다. 첫 충돌에서 신라군이 밀린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5천이 5만을 막아낸 것이다. 계백은 선두에서 싸운다. 그의 칼이 번쩍일 때마다 신라 병사 하나가 쓰러진다. 그는 명령을 외친다. 그는 진영을 조정한다. 그는 전장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 두 번째 교전. 신라군이 다시 밀려온다. 이번에는 기병이다. 김유신은 화랑 관창을 보낸다. 관창은 16세. 그는 소년이지만 그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른다. 그는 말을 타고 백제 진영 깊숙이 돌진한다. 그러나 백제군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창으로 벽을 만든다. 관창은 포로가 된다. 계백은 그 소년을 본다. 그는 묻는다. 너는 왜 혼자 왔느냐? 관창은 대답한다.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계백은 웃는다. 슬픈 미소다. 용감하구나. 돌아가라. 그는 관창을 풀어준다. 관창은 신라 진영으로 돌아간다. 김유신은 그를 본다. 그는 묻는다. 너는 왜 혼자 돌아왔느냐? 관창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다시 말에 오른다. 그는 다시 백제 진영으로 달려간다. 이번에는 더 깊이, 이번에는 더 빠르게. 그는 계백의 깃발을 향해 돌진한다. 그러나 창의를 관통한다. 그는 말에서 떨어진다.
그의 머리가 잘린다. 그의 목이 신라 진영으로 날아온다. 김유신은 그 목을 받아든다. 그는 말이 없다. 그저 눈물이 흐른다. 그는 외친다. 저 소년의 용기를 본받아라. 모든 군 총공격하라. 세 번째 교전, 네 번째 교전. 신라군은 파도처럼 밀려온다. 끝없이 멈추지 않고. 백제군은 버틴다. 그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시체가 쌓인다. 피가 개울을 이룬다. 계백의 갑옷은 피로 물든다. 그의 칼날은 무뎌진다. 그러나 그는 싸운다. 그는 멈추지 않는다. 그의 부하들이 하나씩 쓰러진다. 5천이 4천이 된다. 4천이 3천이 된다. 3천이 2천이 된다. 해가 기운다. 황산벌의 하늘이 붉게 물든다. 마치 전장의 피가 하늘을 적신 것처럼. 계백은 여전히 선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이제 수백 명만 남았다. 그들은 모두 상처투성이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하다. 그러나 그들은 창을 놓지 않는다. 김유신은 최후의 명령을 내린다. 전군 포위하라. 5만 대군이 백제군을 에워싼다. 원이 좁혀진다. 백제군은 등을 맞댄다. 그들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창과 화살을 막는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씩 그들은 쓰러진다. 계백은 마지막까지 싸운다. 그의 칼이 한 번 더 번쩍인다. 그러나 창이 그의 가슴을 뚫는다. 또 하나의 창이 그의 등을 관통한다. 그는 무릎을 꿇는다. 그는 땅에 쓰러진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서쪽을 향한다. 사비성이 있는 곳을 그는 생각한다. 내가 하루를 벌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눈을 감는다. 황산벌에서 5천 명의 백제 결사대가 전멸한다. 그러나 그들은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신라군을 하루 동안 묶어두었다. 그 24시간이 백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다. 사비성은 그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었다. 아니,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사비성 안에서 의자왕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사비성, 백제의 수도, 인구 10만이 넘는 대도시. 웅장한 궁궐과 사찰들이 즐비하다. 백마강이 성 옆을 흐른다. 성벽은 높고 견고하다. 그러나 지금 그 성벽 위에서 백성들은 지평선을 바라본다. 그들은 본다. 북쪽에서 당나라 전선들이 금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동쪽에서 신라군의 깃발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음력 10월 10일 황산벌의 패배 소식이 사비성에 도착한다. 계백 전사, 5천 결사대 전멸, 김유신의 5만 대군, 내일이면 사비성에 도착 예정. 의자왕은 청천벽력에 맞은 듯 얼어붙는다. 그는 신하들을 부른다. 어찌해야 하는가? 신하들은 침묵한다. 어떤 이는 말한다. 항복하십시오. 어떤 이는 말한다. 웅진성으로 피신하십시오. 어떤 이는 말한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의자왕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는 20년간 왕이었지만 이 순간 그는 무력하다. 밤이 깊어간다. 사비성의 백성들은 잠들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귀중품을 챙긴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데리고 성 밖으로 도망친다. 어떤 이들은 사찰에서 기도한다. 부처님, 백제를 구하소서. 음력 7월 12일 소정방의 당군이 사비성 북쪽에 도착한다. 13만 대군. 그들의 진영이 평야를 뒤덮는다. 천막들이 끝없이 펼쳐진다.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인다. 소정방은 높은 대 위에서 사비성을 본다. 그는 미소 짓는다. 아름다운 도시다. 곧 내 것이 될 것이다. 같은 날 김유신의 신라군이
사비성 남쪽 30리 지점에 도착한다. 그들은 당군과 합류한다. 나당 연합군 18만 3천. 인류 역사상 한반도에서 가장 거대한 연합군이 백제의 수도를 포위한다. 그들의 군영에서 밤마다 불이 타오른다. 요리하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온다. 그들은 여유롭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한다. 사비성 안에서 백제군은 준비한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적다. 중앙군 2일, 급히 징집된 민병 수천, 합쳐서 2만이 채 안 된다. 그것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성벽 위에 노인들이 선다. 창대로 잡지 못하는 소년들이 선다. 부엌에서 일하던 여인들이 화살을 나른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곳은 그들의 고향이다. 이곳은 그들이 태어난 땅이다. 음력 7월 13일, 공격이 시작된다. 당군의 투석기가 불을 뿜는다. 거대한 돌덩이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온다. 그것들이 성벽에 부딪힌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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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부서진다. 성벽에 금이 간다. 백제 병사들이 떨어진다. 비명이 터진다. 당군의 사다리가 성벽에 걸린다. 병사들이 기어오른다. 백제군이 끓는 기름을 붓는다. 비명이 울린다. 타는 냄새가 진동한다. 사다리가 밀려난다. 그러나 다른 사다리가 또 걸린다. 끝없이 멈추지 않고 신라군이 성 남쪽을 공격한다. 그들은 파성추를 끌고 온다. 거대한 통나무에 철을 씌운 공성무기. 수백 명의 병사가 그것을 밀어 성문을 두드린다. 쿵, 쿵, 쿵. 성문이 흔들린다. 나무가 갈라진다. 백제군이 안쪽에서 버팀목을 댄다. 그들은 돌을 쌓는다. 그러나 파성추는 멈추지 않는다. 하루가 지난다. 이틀이 지난다. 사비성은 버틴다. 그러나 성벽은 점점 무너진다. 북문에 큰 구멍이 생긴다. 동문의 성루가 불에 탄다. 남문이 반쯤 부서진다. 백제군은 필사적으로 막는다. 그들은 돌을 나른다. 그들은 시체로 구멍을 메운다. 그들은 자신의 몸으로 적을 막는다. 성 안에서 식량이 바닥난다. 물이 부족해진다. 부상자들이 거리에 쓰러진다. 신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진다. 의자왕은 궁궐 깊은 곳에 숨어 있다.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는 술을 마신다. 그는 기도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음력 10월 13일 밤, 의자왕은 결정을 내린다. 도망이다. 그는 태자 부여효를 데리고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사비성을 빠져나간다. 그들은 몰래 북문의 비밀 통로를 이용한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웅진성을 향해 달린다. 웅진성, 옛 백제의 수도. 그곳에는 예식진이라는 장군이 수비하고 있다. 의자왕은 생각한다. 웅진성에서 재정비하면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러나 사비성에 남은 백성들은 왕이 도망쳤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여전히 싸운다. 여전히 피를 흘린다. 여전히 희망을 품는다. 새벽이 밝아온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된다. 왕이 없다는 것을, 궁궐이 비어 있다는 것을. 희망이 무너진다. 성벽에서 싸우던 병사들이 주저앉는다. 그들의 손에서 창이 떨어진다. 어떤 이들은 운다. 어떤 이들은 웃는다. 미친 듯이 우리는 버려졌다. 그 말이 성 안에 퍼진다. 파도처럼 빠르게 당군이 북문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신라군이 남문을 부순다. 거리에서 칼이 번쩍인다. 백제 병사들이 쓰러진다. 저항은 무너진다. 백성들은 집으로 도망친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근다. 그러나 당군은 그 문들을 부순다. 궁녀들은 궁궐 뒤쪽 부소산으로 도망친다. 수십 수백 명의 여인들이 산길을 올라간다. 그들의 옷이 찢어진다. 그들의 신발이 벗겨진다. 그들은 운다. 그들은 기도한다. 그들은 산 꼭대기 절벽에 도착한다. 낙화암, 백마강이 발 아래로 흐른다. 물은 차갑고 깊다. 뒤에서 당군의 함성이 들린다. 그들이 추격해온다. 궁녀들은 절벽 끝에 선다. 그들은 뒤를 돌아본다. 적군들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들은 앞을 본다. 절벽 아래로 백마강이 흐른다. 그들은 선택한다. 한 명이 뛴다. 그녀의 치마가 바람에 펄럭인다. 마치 꽃잎처럼. 그녀는 떨어진다. 물보라가 일어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따라 뛴다. 하나씩, 둘씩, 열씩. 그들은 꽃잎처럼 떨어진다. 낙화, 떨어지는 꽃. 백마강의 물결이 그들을 삼킨다. 사비성은 함락된다. 678년간 이어진 백제의 수도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진다. 거리는 피로 물든다. 궁궐은 불에 탄다. 백제의 보물들이 약탈당한다. 금동대향로가 깨진다. 왕의 인장이 사라진다. 역사서들이 불에 탄다. 그리고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도망친다. 그는 생각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웅진성에서 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조롱한다. 웅진성, 옛 백제의 수도. 지금은 북방의 요새. 이곳을 지키는 장군은 예식진이다. 그는 백제의 달솔이다. 그는 의자왕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다. 음력 7월 18일, 의자왕이 웅진성에 도착한다. 그는 지쳐있다. 그의 옷은 먼지로 더럽다. 그는 더 이상 왕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예식진에게 말한다. 군사를 모아라. 우리는 사비성을 되찾을 것이다. 예식진은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충성이 없다. 그날 밤 예식진은 결정을 내린다. 그는 의자왕을 배신한다. 그는 몰래 나당연합군에 사신을 보낸다. 의자왕을 바치겠습니다. 대신 저를 살려주십시오. 소정방은 웃는다. 좋다. 그를 데려오라. 음력 10월 18일 밤, 예식진의 군사들이 의자왕의 숙소를 에워싼다. 의자왕은 잠에서 깬다. 그는 칼을 든 병사들을 본다. 그는 이해한다. 배신이구나. 그는 저항하지 않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떨군다. 태자 부여효가 아버지 옆에 선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아버지. 의자왕은 아들의 손을 잡는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예식진은 의자왕과 태자를 사비성으로 압송한다. 거기서 나당연합군이 기다린다. 음력 8월 2일, 의자왕은 자신의 궁궐, 지금은 폐허가 된 그곳에서 소정방과 김유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항복의식이 거행된다. 소정방이 높은 자리에 앉는다. 김유신이 그 옆에 앉는다. 신라 무열왕이 도착한다. 그들은 승리자들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있다. 의자왕은 그들 앞에 선다. 그는 술을 따르라는 명령을 받는다. 백제의 왕이 적장들에게 술을 따른다. 그의 손이 떨린다. 술이 잔에서 넘친다. 태자 부여효도 무릎을 꿇는다. 왕족 93명이 줄지어 선다. 백제의 귀족들, 장군들, 관리들만 2807명이 포로로 잡혀선다. 그들 모두는 당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아니면 처형될 것이다.
소정방은 의자왕에게 묻는다. 후회하는가? 의자왕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눈을 감는다. 소정방은 웃는다. 너무 늦었다. 그는 명령을 내린다. 그들을 당나라로 데려가라. 의자왕은 끌려간다. 그는 뒤돌아본다. 마지막으로 백제의 땅을 본다. 그가 태어난 땅, 그가 왕이었던 땅, 지금은 불타고 있는 땅.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러나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당나라 장안으로 가는 길은 멀다. 의자왕은 수레에 실려간다. 죄수처럼. 거리의 백성들이 그를 본다. 어떤 이들은 침을 뱉는다. 어떤 이들은 돌을 던진다. 의자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보인다. 660년 말, 의자왕은 당나라 장안에 도착한다. 당 고종이 그를 아련한다. 의자왕은 황제 앞에 엎드린다. 당 고종은 그에게 말한다. 너는 교훈이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의자왕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장안의 작은 집에 유폐된다. 그는 거기서 나머지 생을 보낸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어떤 기록은 말한다. 그는 1년 후 죽었다고. 어떤 기록은 말한다. 그는 수년을 더 살았다고.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하나다. 그는 외롭게 죽었다.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백제의 멸망, 단어로는 간단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무겁다. 계백의 5천 결사대,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하루를 벌었다. 낙화암의 궁녀들, 그들은 치욕보다 죽음을 택했다. 사비성의 백성들, 그들은 왕이 도망친 후에도 끝까지 싸웠다. 의자왕,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백제인으로 남았다. 사비성의 폐허 위로 바람이 분다. 백마강의 물결은 여전히 흐른다. 부소산의 나무들은 여전히 자란다. 그러나 백제는 없다. 678년간 이어진 왕국이 8일간의 전투로 사라졌다. 금동대향로의 향기는 사라졌다. 미륵사의 종소리는 멈췄다. 칠지도의 전설은 끝났다.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된다. 백제의 유민들은 항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흥운동을 일으킨다. 복신과 도침이 군사를 일으킨다. 외국의 망명한 왕자 부여풍이 돌아온다. 그들은 3년간 싸운다. 주류성에서, 임존성에서, 백강에서. 그들은 백제의 이름으로 싸운다. 663년 백강 전투. 백제 부흥군과 외국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과 격돌한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한다. 백제의 마지막 희망이 물에 잠긴다. 백제는 완전히 사라진다. 역사 속으로. 그러나 백제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 문화 속에 살아있다. 호류지 사원의 건축 양식에, 법융사 벽화의 색채에, 일본 황실의 혈통에. 백제는 죽었지만 백제가 심은 씨앗은 꽃을 피웠다. 한반도에서도 백제의 후손들은 살아남았다. 그들은 신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들은 고려의 백성이 되었다. 그들은 조선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는 지금도 흐른다. 충청도의 들판에서, 전라도의 산속에서. 백제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비성의 예터를 걷는다. 지금은 부여라는 작은 도시다. 관광객들이 낙화암을 오른다. 그들은 사진을 찍는다. 그들은 웃는다. 그들은 1360년 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 그러나 그것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밤이 되면 백마강의 물결이 다르게 들린다.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부소산의 바람이 다르게 불어온다.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낙화암의 절벽이 다르게 보인다. 마치 아직도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나 패자의 이야기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교만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를, 충신을 무시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준비되지 않은 군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용기란 무엇인지를. 계백은 알았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싸웠다. 의무 때문에, 명예 때문에, 백제라는 이름 때문에. 궁녀들도 알았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선택했다. 굴욕보다 죽음을, 노예보다 자유를. 660년, 백제가 멸망한 해.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였다. 한반도의 지도가 다시 그려졌다. 신라가 통일을 향해 나아갔다. 당나라의 야망이 드러났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발을 뗐다. 동아시아의 역사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황산벌의 핏자국이 있었다. 낙화암에 꽃잎이 있었다. 사비성에 불길이 있었다. 의자왕의 눈물이 있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그렇다면 백제의 멸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간신을 멀리하라. 충신을 가까이 하라. 교만하지 마라. 준비하라. 동맹을 소중히 하라. 백성을 돌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기억만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다. 계백은 죽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산다. 궁녀들은 떨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기억된다. 백제는 멸망했다. 그러나 백제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해가 진다. 부여의 하늘이 붉게 물든다. 마치 660년 그날처럼. 백마강의 물결이 반짝인다. 마치 눈물처럼. 부소산의 그림자가 길어진다.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그리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린다. 마치 5,000명의 함성처럼. 마치 궁녀들의 마지막 기도처럼. 마치 의자왕의 후회처럼. 그것은 바람일 수도 있다. 상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한다. 역사의 메아리로서. 백제는 사라졌다. 그러나 백제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화, 예술, 건축, 그리고 무엇보다 교훈. 그 교훈은 지금도 유효하다. 1360년이 지났지만 왕국은 무너진다. 제국은 사라진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영원하다. 계백의 결의, 궁녀들의 자존심, 백성들의 충성. 그것들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것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 기억하라.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우리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배워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왜냐하면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에게만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간다. 부여는 잠든다. 그러나 역사는 잠들지 않는다. 백마강은 흐른다. 영원히. 마치 시간 자체처럼. 그리고 그 물결은 노래한다. 백제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기억의 노래를. 패배의 노래가 아니라 존엄의 노래를. 왜냐하면 백제는 이해한다. 마지막 순간에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싸웠는지가 이겼는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계백은 전설이 되었다.
5천으로 5만을 막은 장군으로. 그래서 궁녀들은 기억된다. 굴복하지 않은 영혼들로. 그래서 백제는 존중받는다. 사라진 왕국이지만 잊히지 않은 왕국으로. 660년 음력 7월 18일. 한국이 한 왕국을 잃어버린 날.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하나의 교훈을 얻은 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그러나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것.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어떻게 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백제는 떨어졌다. 꽃잎처럼. 그러나 그 낙화는 아름다웠다.